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한 주가 다 끝났죠.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돈을 지킬 때라고 하는 썸네일을 가져왔는데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도 돈을 잃지 않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최소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계좌 반토막이 되는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야 하는 거시적으로 좋지 않은 투자 환경은 분명합니다. 자, 우선은 6월 22일에 중요한 지표인 컨퍼런스 보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즉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를 매월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5월달에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를 예측해주는 아주 신뢰할 만한 지표입니다. LEI의 구성 항목은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구성 항목에 가중치를 두고 종합해서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요. 참고로 경기 선행 지수는 파이낸셜 부분과 non 파이낸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 신용 지수라고 하는 리딩 크레딧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지수는 자금 조달에 시장에서의 어떤 용이성을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국 산업 사이클에서의 전환점이나 이제 변환점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출도 타이트해지고 이제 연준에서도 긴축을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 신용 지수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S&P 500 인덱스가 파이낸셜 컴포넌트의 두 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시가총액의 상위 500개의 주식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이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앞서 값을 주고 사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나중에 이제 경기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스프레드, 10이얼과 이제 T본즈 마이너스를 한 건데, 장단기 금리차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것은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non-financial 부분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평균 경제 상황을 소비자 기대 평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설문조사를 수치화한 지표로 미국 GDP의 70%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중요한 것만큼 소비자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소매 판매나 도매 재고 등이나 소비자 심리 지수 등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합산해서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ISM 신규 주문 지수인데요. 제조업체들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신규 주문의 설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산출한 수치로 향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건이 많이 팔릴 것 같으면 신규 주문이 많이 올라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주문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빌딩 퍼미츠 프라이빗 하우싱으로 이제 주택 착공 신규 민간 주택 허가라고 하는 이 수치를 여기도 반영을 하는데, 당연히 주택시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제 이번 주에도 주택 착공 신규 허가 건수랑 이제 승인 건수 등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꽤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아지면은 고용이 이제 건축 쪽에 고용이 활성화되고요. 가구나 이제 가전, 원자재 등 소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어떤 반영을 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주간 평균 근로시간인데 GDP의 어떤 변화의 척도로 사용이 되죠. 노동시간의 증감이 경기의 선행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이 늘어나고, 적어지면 그만큼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겠죠. 그러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LEI 그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제 방위산업 항공기를 제외한 자본재의 어떤 신규 주문이죠. 자본재란 다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화이고, 기계나 설비, 공장 건물, 고속도로, 이런 항만 등이 대표적인데, 즉 이 지표는 정부 및 기업의 생산을 위한 지출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소비재 상품 신규 주문입니다. 소비재 주문이 당연히 증가하면 똑같은 개념인데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경기가 확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제로 실업자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고, 최근에는 계속 이런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항목에서 보면 이번에 발표된 5월 부분에서는 S&P 500의 주가와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방산을 제외한 제조업 신규 주문이 좀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아주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5월에 발표된 지표 이후에 현재 6월달로 들어갔을 때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더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YOY 전년 대비 LEI와 그 미국 실질 GDP를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파란색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이고 GDP가 회색 선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선행하면서 GDP도 따라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역시 LEI가 먼저 하락을 하면서 GDP도 같이 이렇게 후행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FOMC 파월은 미국 실질 GDP를 이제 분기별로 0.3에서 1.2로 올려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고용이 탄탄하고 아직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오히려 GDP를 올린 바가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저 그래프만 봐도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살짝 반등을 했지만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GDP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렇게 회색선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가 이번 5월달 하락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 컨디션에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하락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ISM New Order Index, 그러니까 신규 주문하는 제조업의 어떤 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수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일리스, 당연히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월스닝 크레딧 컨디션이라고 해서 신용 문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우선 기준금리가 너무 고금리 상황에 멈춰 있고요. 그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중소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그 기업들은 이제 대출을 더 연장을 해야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그런 그 흐름이 있으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그 부분을 크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앞서 말했듯이 페드에서는 GDP를 어떤 수치를 올렸는데, 컨퍼런스 보드에 나와 있는 지표에 하면 올해 이제 2분기에서는 조금 성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2023년 3분기와 24년 4분기쯤에는 경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좀 빡세지는 통화정책과 정부 지출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최근 이제 단기물 국채나 장기물 국채 할 거 없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많은 채권을 발행하긴 했지만, 그 돈은 경기를 더 받쳐주기 위해 양적 완화 어떤 QE 개념으로 쓰이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러다가는 뭔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죠. 또 3D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Duration, Depth, Diffus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하락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Duration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수가 감소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지표이고요. Depth는 얼마나 하락 부분이 큰 것인가, 6개월 동안의 이 지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듀레이션과 뎁스의 높이와 이런 폭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와 2008년에 들어가는 어떤 2002년에 닷컴 버블로 들어가는 시점과 그 초입 단계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퓨전은 얼마나 감소폭이 적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를 보았을 때 침체 시그널을 이 빨간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세션 시그널이 이미 떴었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컨퍼런스 보드 안에 있는 구성 항목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5월에는 조금 살짝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월 대비 이제 0.6에서 0.7로 마이너스 0.1로 폭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7월에 발표되는 6월의 지표들은 아마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컨퍼런스 선행 지표는 2008년에 리먼 사태 이후로 가장 길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경기 침체는 22주 정도 하락을 했다면, 현재는 14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침체가 온다면 하락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침체 기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비교로 해봤을 때 이제 2008년에 내려가는 어떤 폭의 흐름과 기간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의 회색선은 더 길고요. 코로나 때 또 내려가긴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려갔고, 경기 침체의 기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을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1분기 마지막 GDP의 발표가 있는데, 예측치가 1.4로 나와 있어요. 우선 전분기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아마 상회할 수도 있겠지만,
2, 3, 4분기로 가면서 점점 GDP는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신규나 4주 연속 그리고 연속 하락하는 모습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는 그래도 예측치보다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폭이 낮아 보이긴 한데, 여기서의 일자리는 서비스 쪽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실업을 하고 실업수당을 4주 동안 받고 다른 서비스업으로 갈아타고 하는 모습이 그런 것이죠. 어느 순간 확 튈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현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지수도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작년 22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소비의 근원인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중에 후행으로 작용할 서비스 쪽에서 분명히 둔화가 올 겁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 쪽의 가격이 상승이 정점을 찍었는데, 그 원인이 서비스 섹터에서 임금 상승이 그것을 견인했다는 거죠. Increased Wages Bill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서비스 임금이 팬데믹 전보다 평균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긴 한데, 최근 1월에서 4월까지의 그 모습이 쿨다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주당 근무 시간이나 임금 상승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생각해 봤을 때 서비스 임금을 좀 빨리 죽이고 싶은 건 연준 위원들인 것 같습니다. 연일 매파적인 발언으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오는 근원지표에서 서비스가 안 꺾이면 진짜 금리 인상을 2번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5.25%까지 올린 수치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올린 것이고, 그 수치가 굉장히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발휘되는 그 시점을 체크하는 중인 걸로 보이고 있고요. 파월은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치, 즉 금리 인상을 2번 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FOMC 다수 위원들도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영국처럼 올해 50bp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지수는 지속적으로 반등하지 않았고요.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었고,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보다 좀 봐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유럽입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특히 영국은행은 50bp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5% 기준금리가 되었고, 영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YY 대비 더 올라간 모습이죠. 다 올라갔어요. 근원이나 소비자 물가가 다 올라간 모습이어서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실시 되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영국이 8월에도 50bp를 금리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이치뱅크나 JP모건 같은 보수적인 기관에서는 75bp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75bp면 5.75%가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다 영국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08년, 2007년쯤에 6%가 조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5%까지 올라온 걸 보면 6%를 금방 찍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일, 23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된 유럽 PMI 지수, 그리고 독일 제조업, 프랑스 제조업 서비스 모든 지수들이 50 이하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조업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측치가 44.8에서 43.6으로 낮아졌는데, 사실 이 예측치도 굉장히 낮은 건데 더 많이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정말 유럽 경기가 23년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상승할 것 같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더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데 더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도 52.4로 제조업보다 후행으로 나타나는 이 지수도 낮아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국도 말할 것도 없이 브렉시트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조업 지수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직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체크하고 기민하게 투자를 해야 하고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 골디락스를 말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실물 경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S&P나 나스닥, 다우 그런 주가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을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선행지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콜옵션이나 풋옵션 매물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나 여러 머니 사냥꾼들이 언제든지 개인들의 돈을 털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은 트레이딩을 아무리 잘해도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좀 더 확실하고 높은 확률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좋다는 말씀을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